자, 우선 오늘 강의에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슨 각오로 왔냐면 오늘 한 명도 안 올 거야 라는 각오로 저는 왔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가 돌고 있어가지고 지금 각종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뭐 회의도 취소되고 뭐 모임도 취소되고 요즘 이런 판에 공개 강의라니 내가 정신이 나갔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게다가 또 공개 강의 2주 할 건데 딱 그 기간 동안이 지구상 코로나가 가장 심하게 돌 시기로 지금 예상이 되는 시기라서 에이 그럼 뭐 어때? 우리는 오프라인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 혼자라도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강의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감기 옮을까 봐 무서워요 하시면 맞습니다. 그거 합리적인 방법이시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 무서운 시국에 혹시라도 이 중에 재채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갑자기 공포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니 미리 말씀을 하십시오. 이거 감기예요, 감기. 그냥 감기. 이런 식으로. 자, 횟수로 3년, 그리고 만 2년 3개월 만에 그 명리학 강의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호신샘 명리학 시즌 1, 2, 3, 4, 5까지 돌고 이제 다시 원점 회귀해서 호신샘 명리학 뉴 2020 버전으로 기초 튼튼반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강의를 할 적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강의 쫓아가도 돼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먼저 기초 튼튼을 듣고 진도를 따라오십시오. 초급 강의는 언제 해요? 초급 강의 한 1, 2년 있다 할 것 같은데요. 헉 하고 사람들이 초급 강의 할 때 연락 주세요. 근데 지금 어디 계신지 초급 강의 할 때 연락 주세요. 한 분들 한 2년 전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초급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고급 강의를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초급 강의입니다. 제가 20대 때 수련원 선생님을 했는데 난 고등학생들이 오면 버겁습니다. 저 초등학생들이 오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유치원생도 되게 잘합니다. 저는. 유치원생이 제일 잘 알아듣는 캠프 선생님 1호. 초등생도 제일 잘 알아들어. 근데 고등학생들은 말을 안 들어먹어. 내가 잘못한 건지 그 학생들이 머리가 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식함을 자랑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되게 웃기죠. 저희 어머니 무당인데.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무당하시기 전까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 저희 집에서 예배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만 교인한테 사기를 당하시고 교회를 나오셨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가끔 그런 시련이 있기도 하는데 사실 착한 사람은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착해져야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사실 천사를 위한 곳이 아니라 악마를 위한 곳이고요. 저 절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은 절이나 교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저런 인간 쓰레기들은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다 받아라. 벽을 허물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 그 시련을 못 견디시고 그만 무슨 교회에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해가지고는 교회를 나오셨는데 정반대의 인생을 사셔가지고 갑자기 무속의 길을.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속으로 돈 버셔가지고요. 저 교회 여러 개 지어주셨습니다. 성당 기부 성금 되게 많이 내셨어요. 되게 웃기죠. 어릴 때부터 그런 이상한 집안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이 철학 종교 원리주의자가 되지 않고 철학 종교 다원주의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 불교 얘기도 하고 힌두교 얘기도 하며 기독교 얘기도 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영성학 얘기도 하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초 튼튼반 처음으로 들어갈 건데요. 정확히 이 강의는 기초 튼튼반 -4번 강의입니다. 이 다음 시간이 기초 튼튼 -3, 다음 주에 기초 튼튼 -2, -1, 그 다음에 2월 18일인가요? 그때서부터 본 유료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 유료 강의가. 원래 그냥 이번에 딱 기초 튼튼 시작하려다가 2번 정도 공개 강의를 갖고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명리학 사전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명리학 사전 공부를 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편인이 좀 중중하다 보니까 다행인 건 재성으로 다 제극을 해서 쓰니까 부작용이 좀 덜한데 이 편인 중중하다 보니까 원리를 깊게 캐고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원리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다음 진도를 안 나갑니다. 여기다 땅 파서 건물 지어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왜 여기다 땅 파서 건물 지어야 되는데? 아 그냥 지어 여기다 땅 파서 건물 지어. 아이고 왜 여기다 땅 파서 건물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땅 파서 지으라니까 싫어 안 해. 이래버리거든요 이제. 왜 여기다 땅 파서 건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해도 알았어 내 열심히 팔게. 내 열심히 팔게. 누구보다 깊게 팔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편인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진도를 잘 못 나가다 보니까 집요하게 파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거 왜 해야 돼? 자동차를 줬어. 잘 쓰래. 곱게. 아주 애지중지하래. 비 오는 날은 가지고 나가지 말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계속 왜 하고 버퍼링이 걸려요. 컴퓨터로 치면 버퍼링이 걸려서 다음 진도를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학습 방법이 하나를 갖다가 충분히 파고 가서 그 이유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초고속 스피드로 나가더라.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하는 강의가 편인을 재성으로 재화한다. 즉 그 애매한 학문을 현장 검증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나간다. 검증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또 그러한 유사한 편인적 사강들은 도식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명리학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명리학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왜 이런 원리가 작동하지? 왜 이런 식으로 상담해 줘야 하지?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해야 하지? 그거에 따르는 근본 원리는 뭘까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물건을 하나 볼 때 자동차라는 물건을 볼 때 식재적 관점은 식상이나 재성적 관점은 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할까? 이 자동차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자동차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편재면 이 자동차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식재적 요소입니다. 근데 관인적, 특히 인적 요소로 가게 되면 이 자동차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질에 맞는 활용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거꾸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식재파들은 이제 짜증이 나죠. 아, 그게 4기통인지 8기통인지 네가 뭔 상관이야. 디젤 엔진인지 휘발유 엔진인지 밟으면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자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지. 뭔 차에 그렇게 원리를 자꾸 파악을 해.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저 식이 없거든요. 저 식재에 별로 관심 없고 저는 인성에 관심이 많아요. 그 자동차 왜 움직이는데? 좋아. 자동차 움직이는 원리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식상 건너뛰고 바로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가치를 갖는데? 라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필기를 안 하고 미리 필기를 다 해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무식상의 특징입니다. 대체로 이 대한민국 명리가의 10분 중에 9분이 다 식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스타일,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저 같은 무식상 명리가들은 극히 드뭅니다. 뭐 한 20명에 1명? 그러다 보니까 명리 선생님들은 대체로 다 자신의 사견이 다 개입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무식상을 변호해 줄 명리가 한 명도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대체로 그 십성문 강의할 때 무식상은 천하의 재미없는 놈, 천하의 무미건조한 놈, 뭐 천하의 날로 먹으려고 하는 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 없이 결과를 바로 얻으려고 하니 뭐 근면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식상이 근면성실인데 그것 빼먹고 바로 돈 벌겠다는 김선달 아니냐? 맞아요, 김선달이 제극인입니다. 그럼 뭐 허생, 김선달, 뭐 가서 삽질한 거 아니잖아. 바로 매점매석해서 돈 벌어버리잖아.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허생이나 김선달형 돈벌이가 훨씬 더 빠르죠.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집 사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자, 저의 식상형 강의로 이제 본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제 특성인 원리 파악은 하고 넘어가겠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가끔씩 이게 이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나 저 관심 없거든. 빨리 진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인성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인성이라는 과정은 일종의 설계, 기초공사, 기획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얼마나 기획을 잘하고 설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짜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느냐가 인성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비겁적 측면은 얼마나 그 계획을 추진력 있게 밀고 갈 수 있느냐. 식상이라는 거는 얼마나 그 과정을 세련되고 근면성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느냐. 재성이라는 거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느냐. 관성이라는 거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유명해지거나 명예를 얻거나 조직을 얻거나 권세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입니다. 인성 공부라는 거는 그래서 인성적 측면과 재성적 측면이 보통 같이 움직여요. 식상이 가동을 하게 되면 성실하게 공부하다. 인성이 강조되면 원리 파악에 힘쓰다. 재성이 강조되면 결과 확인과 핵심 요약에 힘쓰다. 관성이 개입되면은
남들 이목에 힘쓰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쥐어짜다. 나를 통제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관성을 요리할 때 미원에 비유를 합니다. 저 미원 들어간 떡볶이가 맛있어요? 미원 안 들어간 떡볶이가 맛있어요? 예, 초등학교 앞에서 미원 듬뿍 친 그게 관성 잔뜩 넣은 음식입니다. 요리 재료에다가 관성을 잔뜩 넣어버리면 그 요리 재료들이 자기를 다 쥐어짜가지고 맛의 원액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양념 요만큼 쳐도 미원 잔뜩 치면은 그 있죠. 맛이 더 많죠. 관성은 그런 역할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제일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관성자자예요. 뭐 무인성, 무재성 다 이겨 관성 많으면. 관성이 갑자기 신비스럽게 모든 재료의 원액을 짜버리니까. 물론 그거 감당 못하면 큰일 나지만 이제. 자, 그런 요소입니다. 자, 인성이라는 원리적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기에 재성이 섞여 있으니 재밌게. 원래 좀 재성이 있어야 재밌어요. 또 강의가 너무 재성만 많으면 곤란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중구난 방이네. 그 재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면 재성은 결과, 인성은 원인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사주가 재성, 인성 같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성만 있다. 어떤 사람은 재성만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에펠탑 어떻게 생겼다라고 싸우게 됐어. 아니야,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시골 사람들이 남대문 가지고 얘기가 벌어졌어요. 정확히 남대문 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 때 야, 너 한양의 남대문 봤어? 라는 논쟁 그 얘기 아시죠? 누가 이기죠?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기는 사람이. 누가 이기냐면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정확하게는 남대문 갔다 온 사람, 남대문 안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남대문 보고 온 사람은 인성 가진 사람이고 남대문 보고 와서 평가하는 사람은 인성이 재성 본 거고요. 남대문 보고 오다, 원인을 찾다, 결과를 내다, 남대문 이렇다, 평가를 내리다. 인성 없이 재성만 썼으면 남대문 안 보고 와서 남대문 이렇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남대문 안 보고 와서. 그러면 재성은 없고 인성만 있으면 남대문 보고 왔는데 평가 안 내리는 거예요. 남대문 보고 왔는데 평가 안 내렸다. 그러면 여러 명이 모이면 이쪽 사람은 인성, 남대문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이쪽 사람은 재성, 남대문 안 보고 온 사람이 있어. 그럼 남대문 안 보고 온 사람은 남대문 보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평론을 내려주면 돼. 예, 그래서 실제 그 모험 전기 같은 거 쓰면 뭐 아문센 뭐 이런 사람들 북극, 뭐 남극 탐험하고 오잖아요. 근데 책은 그 사람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쓰거나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남극 탐험기, 우리 스승님의 남극 탐험기, 그 스승이 인성원인데 재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극을 보고 왔는데 모르게 이렇게 결과를 안 낸 거야. 결과를 안 내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는 근데 남극 안 가봤어. 인성이 없어. 재성만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결과 안 낸 것들 모두 결과내 주더라. 근데 저는 식상이 없어서 그렇지 인성과 재성으로 원인을 바로 결과로서 나타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전 지식 정보 획득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명리학에서 이런 강의가 거의 전무할 겁니다. 대부분 명리학의 근원적 원리에 대한 설명은 보통 가장 유명한 책은 그 우주 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본 느낌이 꼭 공대생이 쓴 기술 원리서 같은 느낌인데 문과생이 봐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공대생들만의 용어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분은 저 우주공학자였던 거죠. 그 책을 쓰신 분은 우주공학자였는데 문제는 같은 우주공학자들끼리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지 일반적인 행정가한테는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어떤 측면이죠. 자, 일반인한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마치 공대 교수가 공대 학생들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 근데 저는 지금 공대 학생들한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일반 시민들한테 가정주부들한테 가전제품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해 주면서 프레온가스의 원리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뭐 온, 오프, 뭐 절전을 하려면 절전 기능 이렇게 이것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아주 쉽게 편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한 강의를 나중에 제가 다시 볼 때 가끔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좀 더 진지하게 할 걸. 좀 더 심각하게 할 걸. 좀 까불지 말고 촐랑대지 말고 좀 진지하게 좀 이런 거 들지 말고 좀 진지하게 할 걸. 왜 이 심각한 주제를 이렇게 까불까불하게 강의를 해가지고 그릇이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의견이 딱 나오면 닥쳐! 쉬우면 장땡이야. 이해하기 쉬우면 되는 거야. 저는 실용주의자니까. 그런 제 관이 약해요. 제가 그래서 폼생폼사 그닥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제 관이 강했으면 이런 거 들고 있겠어요. 레이저 포인터 들고 있겠지 이제. 자, 이런 느낌인데, 자, 좀 재밌게 그러면서 어쩔 때는 좀 진지하게
이 명리학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단계를 몇 개 거쳐서 명리학으로 접근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명리학의 이론들이 좀 술술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데 노량진 고시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경찰 시험 붙었어요. 이제 하시는 분들. 와, 경찰 시험 붙기도 힘들고 동사무소에서 진짜 동사무소 앉아있기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그 공무원들 무시하시면 안 돼.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분들. 진짜 머리 싸매고 고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공부할 열정에 한 10분의 1만 명리학을 공부를 하시면 와, 나는 저 하늘 시험에 통과하실 거라고 나 생각해. 하늘 공무원 시험은 내가 봤을 때는 세속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10분의 1의 노력을 가하면 하늘나라 공무원 시험에는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 예, 하늘나라 공무원 자격증은 자기가 그냥 하겠다 그러면 열의만 보고 따주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리학 어렵다고 하지 말고 노량진 고시촌에서 동사무소 들어가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의 노력의 10분의 1만 하시면 하늘나라 공무원증은 더 쉽게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좀 노력을 이만큼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명리학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공부 첫 번째. 사전 공부 첫 번째. 사주 공부는 인생 최고의 개운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주 공부가 인생 최고의 개운이라고요? 저는 이게 저의 확고한 지론인데 저의 확고한 지론이 뭐냐면은 사주명리학은 인간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지만 내가 최고로 추천할 수 있는 실용학문이다. 실용학문이면서 인생을 개운할 수 있는 진짜 안 배우고 가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그때 인간으로 있을 때 배울 걸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가능한데 이런 후회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저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명리학을 적극 권장 추천합니다. 저 점쟁이 안 할 건데요. 저 현장 술사 안 할 건데요. 아니 현장 술사 안 하고 점쟁이 안 하고 이쪽 학문 안 캐더라도 적어도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개운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학문이다. 게다가 실용성까지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은 재물활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설사 우리 집이 망했다, 뭐 필연적 사건이 벌어졌다,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도 있는 상당히 괜찮은 학문입니다. 특히 요즘 현대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할 만큼 지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요즘 그쪽 계통에서 아둥바둥 난리가 났어요. 이제 원래 이쪽 오른쪽 발이 움직이면 왼쪽 발이 움직이고 오른쪽 발이 움직이면 왼쪽 발이 움직이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뒤쫓아서 정신 문명이 발달하고 다시 또 과학 문명이 한 발자국 내기면 또 정신 문명이 한 발자국 내립니다. 육식갑자의 구간 중에서 기해, 경자, 신축 요 구간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까지의 구간이 전체 60개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육식갑자 흐름 중에서 가장 수에너지 몰빵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뭐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냐면은 정신 문명이 발달합니다. 경자년 들어오자마자 경자가 나 경금이거든. 나 숙살의 에너지야. 지금 니들 다 죽었어. 하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경금의 위용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경금의 위용이 니들 길거리에 다니면 나 다 도끼로 때릴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막 중국에는 막 거리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경금 숙살 도끼에 맞을까 봐 지금 집에서 누가 감기하면은 떨어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포의 경금이 들어오고 있죠. 전지구적으로 경금이. 근데 경금이 만약에 경신이잖아요. 이게 경신이었다. 그러면 현재 천간의 공포가 실체적 지지의 공포로 나한테 와닿을 것인데 아니야. 천간은 경금으로 겁주고 있는데 지지는 인성이야. 그럼 뭐야? 겁주고 공부해라. 겁주고 좀 정신적 각성을 좀 해라. 라는 저는 의미로 봅니다. 경금의 칼춤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그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의 그 군인들과 선교사가 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 기독교 믿을래 죽을래? 포르투갈 스페인 군이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선교사가 먼저 파병을 가가지고 야야야 내가 기독교인들로 얘네들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한 애들은 니들 쏘지 마. 뭐 이렇게 지금 사전 작업하러 왔단 말이야. 지금 군인들이 너 기독교 이거 딱 느낌이 총들이 되고 기독교 믿을래 안 믿을래. 이 경자신축의 의미는 천간에 칼들이 되고 너 공부할래 안 할래. 꼭 이런 느낌이다.
육식갑자 구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에너지, 정신에너지를 상징하는 수에너지가 활약하는 구간이다. 이럴 때 공부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가장 많이 권해드립니다. 가장 많이. 사주 공부는 인생 최고의 개운입니다. 자, 그러면 사주 명리학에 다가가는 관문 한 두세 개 정도를 열고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주 명리학은 뭘까요? 사주팔자는 뭘까? 뭐 운명이다, 뭐 인생 성적표다, 뭐 전생 기록지 가지고 이번 생에 아웅바둥 하던 거다. 이런 내용들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저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무슨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가장 대중적인 영성계의 성인들의 의견의 보편적 의견에 따라서 저도 이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요. 자, 운명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운명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뭐 요거는 구별할 수 있겠죠. 운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주팔자는 운명을 추론하는 도구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운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주팔자는 운명을 추론하기 위한 도구다. 그러면 이제 운명이 뭔가를 알게 되면은 사주팔자 왜 추론하는지의 이유도 좀 더 확실해지겠네요. 운명이란 진화해가는 영혼의 자기개발 계획서와 같다. 영혼이 진화를 해야 한대요. 영혼이 진화를 해야 한다면 영혼은 의식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의식체와 같은 건데 이 의식체는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버전을 만들어냈는데 지금도 계속 윈도우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윈도우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중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고 인간의 의식은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 교육, 교훈, 발전, 고생, 경험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일종의 의식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혼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계획하고 옵니다. 나 이번에 어떤 교육과정을 만나볼까? 진상들의 시달림 속에서 그들을 평화와 타협으로 위아더 월드를 한번 이룩해보는 거룩한 한번 운명을 계획해. 보통 그런 운명 짜면 이번 생 죽었다. 보통 죽었다. 난민들 돌보고 총칼이 막 휘둘르는 데서 난민들 구하고 또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제정세에서 온갖 시달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로 안 가면은 형제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형제들의 오만 싸움질을 거기서 목격하면서 그들 사이에 시들리면서 거기에 말리고 뭐 나도 피해 입고 그러한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운명이란 진화해가는 영혼의 자기개발 계획서와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가정을 하죠. 그럼 운명은 뭐냐? 영혼의 미션이다. 운명은 영혼의 미션이군요. 영혼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군요. 자기개발 미션을 짰군요. 그러면 인생은 무엇인가? 운명의 흐름이 인생이죠. 운명의 흐름이 인생. 운명의 흐름인 인생이란 그러면 영혼이 자기개발해 나가는 과정이죠. 영혼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와서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했다. 영혼의 자기개발 계획서? 여러분 연초가 되면 자기개발 계획 짜시죠. 술 끊을 거야. 담배 좀 안 피울 거야. 저축 좀 할 거야. 책 좀 읽을 거야. 남편한테 좀 잘해줄 거야. 우리 아들한테 욕 좀 하지 말아야지. 강아지 때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자. 그래서 나를 좀 더 아침마다 뭐 명상 한번 해보자. 살 좀 빼보자. 다양한 자기개발 계획을 짜는데 그거 다 이루는 사람 있나요? 뭐 이루는 사람도 있고 작심삼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운명계획 짜가지고 와서 작심삼일 되는 영혼도 있고 끝까지 꾸준하게 그 운명의 미션 계획을 끌고 나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어떤 진리의 추구, 다양한 인간학, 윤리학이라는 학문들이나 종교 철학은 뭘 추구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영혼들에게 너희들의 미션을 찾아서 그거를 끝까지 수행하라. 나 다이어트 하기로 맘먹었으면 다이어트 좀 하시고 책 보기로 했으면 책 좀 보시고 공부 좀 하기로 했으면 공부 좀 하시고 술 담배 끊기로 했으면 술 담배 좀 끊으시고 라는 너 지금 다 까먹었지? 너 술 담배 끊기로 했잖아. 빨리 그 길을 다시 가봐. 힘들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래도 좀 해봐. 라는 것이 다양한 윤리, 종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계획을 일깨워주는 거, 운명을 각성시켜주는 다양한 학문들이죠. 자, 운명의 흐름인 인생이란 영혼의 자기개발 과정이다. 그럼 인생은 뭘까? 미션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쉽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역학,
역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역학. 역학도 있고 역술도 있는데요. 뭐 역학은 좀 더 학문적이고 역술은 좀 더 술수적입니다. 실용적, 술수적. 그러니까 역술은 자동차로 치자면은 자동차 어떻게 잘 운전할까가 역술이고, 역학은 자동차 공학입니다. 자동차 어떻게 만들까?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할까? 이게 역학, 역술 어떻게 자동차 잘 운전해가지고 돈 벌까? 잘 활용할까? 뭐 비포장도로 어떻게 잘 달려볼까? 레이싱 대회 가서 1등 해볼까? 이건 역술이에요. 자, 총괄적으로 역학은 영혼을 포함한 우주 진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포괄적 학문 체계를 말합니다. 뭐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뭐 주역 같은 책들도 있고 다양한 그 동서양의 여러 철학 체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 탐구하는, 우주 진화에 대해서 탐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주명리학은 뭘까? 사주명리학은 이러한 역학 체계 중 하나다. 그러니까 다양한 역학 체계가 있는데 다양한 역학의 범위 안에 사주명리학이 들어가 있다. 그럼 사주명리학은 뭐냐?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8개의 상징화된 에너지표를 만들어서 이 상징화된 에너지표를 만들어서 영혼의 진화 발전 계획인 운명, 미션을 추론하고 기륭을 조율하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실용학문이다. 실용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내가 이렇게 살지라고 이제 푸념을 많이 하시는데, 사주팔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까요?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저는 이런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 자, 영혼의 진화 발전 계획인 운명 미션을 추론한다. 이거는 요 아래 코너에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육체가 하드웨어라면 영혼은 소프트웨어다. 육체가 하드웨어라면 영혼은 소프트웨어다. 사실 옛날 사람들,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BC 몇 년도 시대, 뭐 제자백가 시대, 이런 시대의 사람들한테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뭐 비슷한 사례가 없으니까, 뭐 비유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나온 최고의 비유는 사람이 나비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사람 꿈을 꾼 것인가.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매트릭스 하나 봐, 그 영화. 매트릭스 하나 보면 돼. 그럼 실감이 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요즘 시대에는 사주명리 배우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진리의 길에 고속도로가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 옛날에는 진리의 길을 전부 다 터벅터벅 걸어갔어야 됐는데, 힘들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됐는데, 요즘엔 진리의 길 거의 산 밑에까지 도로가 그냥 포장돼 가 있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자가용 타고 진리산 바로 턱 밑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뭐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다 교통정리가 돼 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적 지식은 400년이나 500년 전에 최고의 석학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 시대의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다. 기초상식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서 각종 어려운 한자 성어가 나오면서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 쉬운 비유로, 요즘 방식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하드웨어라면 영혼은 영혼을 정신의식의 집합체라고 볼게요. 영혼은 소프트웨어다. 하나의 PC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듯이 인간은 이 육체라고 하는 몸뚱이 안에 다양한 의식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 있다. 우리의 의식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복잡단안한 이 안에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복잡단안하게 깔려 있어요. 뭐 심하게는 상념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깔려 있어서 전생에서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 프로그램이 휴지통에 들어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휴지통에서 안 튀나와가지고는 계속 다시 활동을 해가지고 이번 생에서 난 무당을 할 거야 막 이제 하는 상황서부터
뭐 전생에 스페인에서 뭐 무슨 무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안 지워져 있으니까 이번 생에서도 막 나는 스페인에 가서 장사할 거야. 스페인 가서 장사할 거야. 라는 막 그런 본능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는 등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조상 에너지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조상님 말씀을 내가 줄줄줄 외기도 하는 등 또는 전생에 했던 공부들이 그대로 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의식 체계가 지금 생에서도 깊은 도속 내 의식 체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더니 세상에 전생에 공부했던 것들이 거기 다 있어. 와, 남들은 책 5번 봐도 모르는 사서삼경을 나는 그냥 겉장만 보니까 사서삼경 내용이 다 나와. 이런 약간 이거 사기 치트죠, 그런 거는. 그래서 명상을 하라고 하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깊은 무의식까지 내려가면은 그 안에 있는 너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구경할 수 있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 3개 깔려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하드에 깊숙한 폴더 밑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었어 하는 전생 의식 체계에서부터 우주 의식 체계, 집단 무의식 체계까지 거기 다 나오더라.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은 LG 컴퓨터를 사면요. LG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깔아주는 기본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삼성 휴대폰 사면 삼성에서 깔아준 집단 무의식 프로그램 있죠. 삼성 애니카 뭐 호출하기, 뭐 삼성 고객센터 콜하기, 뭐 삼성페이 프로그램, 뭐 삼성 음악 듣기 프로그램 뭐 이거 내가 설치도 안 했는데 이 폰은 사니까 그냥 깔려 있네.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의 집단 무의식 프로그램 자동으로 깔리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미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 프로그램이 기본 패키지로 깔려 있다 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은 하나의 하드웨어에 수만 가지의 이루 셀 수도 없는 깊이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깔려 있다. 즉 우리는 하나의 의식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복합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 의식체인데 내가 지금 나를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대한민국은 5천, 남한만 치자면은 5천만의 인구로 이루어져 있고 5천만은 각자 지성인들이야. 5천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 그 5천만의 백성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의식을 만들었어. 근데 대표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을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 생각이 마치 대한민국의 생각인 것처럼 한 명의 지도자와 그 의회라고 하는 다양한 그 인성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이 안 도와줘. 그리고 그 생각이 곧 사라져. 하기가 싫어. 며칠 지나니까. 자, 이 말은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 국민들이 반발해. 경부고속도로 지읍시다. 왜 돈이 썩었냐? 왜 거기다 경부고속도로를 짓냐? 4대 강을 개발합시다. 야야야, 그 돈 지을 거 있으면 딴 데다 써라. 이런 게 일종의 대통령의 말이 백성들한테 안 통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몇십 조개의 세포가 있고 우리 몸에는 이 몇십 조개의 세포마다 개별적 의식 체계가 있고 그 수많은 의식 체계가 모여진 게 우리 나라는 모습인데 나는 수많은 의식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 이 머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몸이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이거를 사주명리학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영성학적으로 표현했고 이걸 사주명리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일간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근이 약해. 그랬더니 다른 기운들이 오히려 일간을 가지고 쥐어 흔들어. 사주에 재관이 많았더니만 일간이 뭐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야, 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나 해 임마. 네가 뭘 우리 움직이려 그래.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너는 가. 라고 하는 거.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자본주의 집단, 경제 집단이 대통령을 붙잡고 힘들어 버리는 모습. 관성이 많아버리면은 관료 집단, 군부 집단이 나를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 인성이 너무 많아버리면 사회에 어르신이 너무 많은 거야. 사회에 다 어르신이야. 다 복지 혜택 받으려 그래. 나 뭐 좀 하려 그러면 다 나한테 잔소리야. 뭐 이런 내용들이 내 식상을 꼼짝 못하게 해버려. 일본이죠. 노령사회. 일본의 노령사회. 전체 예산의 40%가 그 노인들을 위해 사용되고, 아니, 그렇다고 이게 노인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지혜와 지식이 쌓인 나라가 돼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을 동일시해서 비교해 보면은 내가 사회고 사회가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주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의 의식이 실체화돼서 투영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내 의식이 실체화돼서 투영된 거야. 내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쌈질하는 사람이 많지? 보통은 사주를 열어보면 형충 때리고 있겠죠.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의식들이 형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번 생의 미션은 뭐죠? 그 형충 조절하라는 소린 거예요. 형충 조절하라는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는 나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주변에 맨날 쌈질하는 인간들만 있고 내가 뭐 좀 하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뜯어말리는 인간들은 많고 뭐 하나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맨날 3번씩 점검을 해야 돼.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인간의 의식, 영혼, 이게 영혼에 대한 얘기도 하려면 되게 긴데 그냥 의식의 연합체다 정도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PC가 바뀌어도 소프트웨어는 이어진다. 이게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저의 노트북입니다. 아주 작죠? 이게 넷북과 노트북을 합쳐놓은 건데 이 저의 노트북은 그 세월호 침몰하던 그 가보년에 제가 샀는데 제 컴퓨터 사고 다음 날인가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자꾸 이 컴퓨터를 보면 세월호가 생각나요. 그 세월호 침몰할 때 산 내 노트북인데 내 노트북을 정비할 때 3일이 걸렸어요. 그 이유는 전에 있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자료를 내 새 컴퓨터에다가 복사해서 옮기는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수명은 횟수로는 한 6년 정도 된 컴퓨터지만 실제로는 저의 20여 년간의 활동을 담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내 20년간의 활동을. 우리의 인간의 몸은 지금 30살, 40살, 50살이지만 우리의 의식은 30살, 40살, 50살이 아니라 5천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을 이어온 의식이 이 안에 저장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빼서 쓰고 나를 나라고 생각 껍데기만 쓰고 있는데 좀 깊숙한 데까지 쑥 집어넣으면 내가 전생에 측천무였을 때 했던 기억들도 생각이 날 것이고 뭐 전생에 에디슨이었을 때 했던 일도 생각이 날 것이고 뭐 유럽의 모험왕이었을 때 그 모험 정신도 프로그램을 다시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자기 개발인 겁니다. 껍데기 프로그램만 쓰지 말고 깊숙한 곳에 내 내면에 있는 프로그램 써라. 내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저장돼 있는. 게다가 무의식이 없으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무의식이 없으면 저 우주 아카신 레코드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 내 컴퓨터에 자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내 인연한테 물어보면 돼.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 내 컴퓨터에 없는 자료는. 내 컴퓨터에 영화가 없어. 보고 싶은 영화가 내 컴퓨터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월정액을 내고 네이버랑 연결을 해가지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 돼. 꼭 내가 직접 경험 안 해도 다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간은 이게 무의식 단계로 내려가면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경험들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데 더 깊숙하게 내려가면 아예 우주 컴퓨터랑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 안 해도 돼. 다 끌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전생퇴행 연구를 할 때 특이한 사항들이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중복돼서 나오지?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여러 명이고 세종대왕은 여러 명이며 잔다르크가 왜 이렇게 많고 나폴레옹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메가더 장군 모시는 무당이 왜 이렇게 많어? 인기 채널이거든 거기가. 인기 채널이야. 다들 거기 접속해 있어. 다 구독자들이야. 다 메가더 채널 구독자, 이순신 장군 채널 구독자, 우주 채널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널을 딱 받을 때 나 거기 채널 가입자예요. 나 지금부터 메가더 장군의 의식을 나 다운로드 받았어. 내가 메가더다.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메가더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가끔 저희 형님이 제 친형이 저희 형님은 아주 재성적 냉철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한테 아주 재성적이고 냉철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야, 지금 지구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70억 정도 되는데, 원래 지구 인구가 70억이었던 적이 없잖아. 뭐 많아봤자 한 10몇 억, 3, 4억 옛날에 그랬잖아. 이게 최근 100년 사이에 70억으로 폭증한 거잖아. 그러면 저 영혼들이 모자랄 거 아니냐? 영혼들이 모자랄 거 아니냐? 그러면 70억이 미리 다 대기하고 있었느냐? 제가 그래서 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메일 보낼 때 2,000명한테 메일 보낼 때 메일 2,000개 써? 아니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보내? 클릭 한 번으로 보내. 내가 편지 2,000개 써놓은 거 아니야.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내가 편지 2,000개 써놓지만 요즘 전자메일로 보내버리면 돼. 오병이요. 저기 저 물고기 몇 마리하고 빵 몇 개로 저기 산상수훈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두 밥을 줬다. 그거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마법이고 마술이고 신의 요술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그런 신성 세계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원리로 비슷하다. 그래서 이 시크릿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유가 이거 좀 허물음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환상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크릿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좀 깊은 내용이니까 뭐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PC가 바뀌어도 소프트웨어는 이어진다. 그리고 PC가 바뀌어도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연결해서 발전해 나간다. 내가 옛날에 사진 편집 기술이 요만밖에 안 됐었는데 컴퓨터 두어 번 바뀌었고 내 사진 편집 기술, 특히 뽀샵 기술이 발달을 해서 내가 찍은 사진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내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 발전한다. 내 의식은.
예전에는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접하고 싸우고 부부하고 2년이 5년 이상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지고 볶고 한 5-6번 환생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100년회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이것도 가족 화목 프로그램이 발전한 거죠. 가족 화목 프로그램. 내가 좀 적당히 참으면서 또 상대한테 받아낼 거 받아내다. 뭐 이런 것들. 자, 정신의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진다.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컴퓨터 바뀐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사라지나? 저는 기존의 컴퓨터 바꾸면서 소프트웨어 계속 새 컴퓨터에 연결했고 제 전화기나 제 컴퓨터가 또 바뀌겠지만 낡아서 바뀌겠지만 저는 제 전화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새로운 컴퓨터에 계속해서 이식할 거예요. 물론 이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는 빼낼 거지만. 자, 이걸 한번 보죠. 영혼은 지구별 체험 계획을 짜가지고 온다. 운명이란 영혼의 자기개발 계획서다. 영혼이라는 프로그램 의식 체계가 발전하기 위한 체험 활동을 직접 한다. 교실에서만 배우지 말고 현장 체험 가서 직접 배워보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남에 대해서 비난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남에게 비난을 많이 하시고 저 인간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 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거 조심하세요. 다음에 그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시어머니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 시어머니로 살아보면 됩니다. 이놈의 자식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그럼 그 자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놈의 남자들은 왜 이 모양이야? 남자들 도대체 왜 이래? 하면 다음에 마초 남자로 태어나서 아, 남자의 마음, 남자의 마초의 마음도 이해했어. 이런 체험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심지어는 살면서도 겪습니다. 그래서 겁재운에 그런 거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겁재운에 내가 비난하던 사람 대본다. 그래서 부자들이 겁재운에 종종 거지가 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식당 가서 웨이터한테 막 그 식당 좀 서비스 노동자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 서비스 노동자들 괴롭히면 겁재운에 자기가 괴롭힘 당하는 서비스 노동자 대본다. 고객센터에다 막 욕을 했어. 식당 가서 김치 빨리 안 갖고 온다고 진상 부렸어. 술집 가서 술 처마시고는 거기다 돈 던지고 왔어. 내가 그 꼴 당해본다. 이런 거. 자, 영혼은 지구별 체험 계획을 짜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명리가, 사실 명리업계에서는, 지금도 이쪽 운명 추론학에서는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오래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측면에서 약간 덤앤더머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뭐 결정이 돼? 그렇다고 다 만들어가? 아니야. 대체적인 계획은 짜놨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새해가 되면은 내가 저축을 할 거야. 그래서 올해 새해가 되면은 저축을 할 거야. 저축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지출은 줄이고 무슨 부업을 좀 더 할 거야.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내가 쌈짓돈 200만 원을 만들어 보겠어. 라는 계획을 세웠어. 결정된 거예요? 아니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딱 200만 원만 모아요? 잘만 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모을 수도 있죠. 나 올해는 몸매 관리해서 이두박근 삼두갑 만들어서 몸매 가꾸고 예뻐질 거야. 안 예뻐질 수도 있죠. 근데 더 예뻐질 수도 있죠.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계획은 세웠죠. 만약에 올 연말이 끝날 때쯤 돼서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 몸매 관리해서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에 예뻐진다며 왜 그대로야?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된 겁니까? 만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논쟁할 필요 없죠. 계획했고 노력해가는 겁니다. 계획했고 노력해가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유명한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대단한 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적당한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대장군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집안만 구하려고 그랬는데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왕우장상의 운명이다. 그럼 아싸,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왕우장상.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지야. 그지야. 예. 왕우장상의 사주가 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더 까탈스러워. 돈도 없는데 구호물품이 왔어. 나 이거 안 먹어요. 나 저기 야채는 3일 내에 것만 먹어요. 유통기한 다 됐잖아. 싫어. 나 에비앙 먹는다니까. 에비앙. 내가 그진 줄 알아? 이런 옷 입는 줄 알아? 그래서 왕우장상의 운명이 그지면 이게 더 피곤합니다. 그냥 왕우장상 되면 편한데. 그래서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자, 지구별을 여행 온 영혼들은 육체를 입고 물질지구에 첫 발을 디딜 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사주 명리학 원리와 연결시켜 볼게요. 자, 지구별을 여행을 온 영혼들은 이 육체를 입고 이제 하드웨어 속에 딱 들어가서
물질 지구에 첫 발을 디딜 때, 그래서 이거를 첫 발을 디딜 때를 아기가 첫 숨을 들이쉴 때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아기가 첫 숨을 들이쉴 때인지 뭐 눈을 떴을 때인지 거기까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명리학계 보편적 의견은 아기가 첫 숨을 쉴 때, 숨 안 쉬면 빨리 엉덩이 때려가지고 응애 하고 울게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별의 첫 발을 디딜 때 그때 우주의 에너지를 부여받는다.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나올 때 담는 우주의 기운을 파악하여 영혼의 체험 미션을 추론한다. 영혼의 체험 미션을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올 때 그때 지구별의 에너지 상태를 내가 딱 바코드처럼 받게 되는데 그때 받은 에너지 우주표를 보고 아, 이 아기는 뭘 하러 왔나 보구나를 우리는 추론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뭐에 비유를 하냐면 자, 즉 영혼은 자신의 체험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부여받는 시기를 고른다. 사주명리학을 비롯한 점성학, 운명 추론학들은 이렇듯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나올 때 부여받는 우주의 기운을 파악하여 영혼의 체험 계획, 영혼의 미션을 추론한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에 많이 비유를 하냐, 좀 사진을 좀 볼게요. 자,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는데, 뭐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어요. 근데 이 배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정확히 말하면 선장의 항해 계획표를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장의 항해 계획표를 볼 수가 없고 되게 깊숙한 곳에 비밀스럽게 보관돼 있어서 일반 선원들도 그걸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의 목적과 용도를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은 새로운 배가 진수가 됐어. 새로운 배가 진수가 됐는데 그 새로운 배가 진수식을 하면서 그 배에다가 어떤 화물을 실어. 그 배가 어떤 화물을 싣는가를 보고 그 배의 용도를 우리는 추론하는 거야. 굳이 선장실에 있는 항해계획서 안 봐도. 그 대신 100%는 아니죠. 이게 만약에 뺑기치는 식으로 만약에 화물을 실었다, 무슨 연막작전 펼쳤다 이러면 우리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배가 건조됐어. 그 배가 병을 탕 깨면서 진수식을 거쳐가지고 배가 진수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무엇을 실는가를 봐. 아기가 딱 태어났어. 응애 하고 첫 숨을 쉴 때 그때 어떤 에너지가 부여되는지를 봐. 그 배에 봤더니 이 배에는 수많은 활기찬 사람들이 타고 있고 각종 유흥용품들이 타고 있으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인간의 쾌락적 물질적 내용들이 이 안에 디즈니랜드가 이 배에 실리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배를 보고 유람선인갑다. 그 다음에 이 유람선에 연료가 어느 정도 실려 있는가를 보고 얘는 연안을 돌아다니는 유람선이다. 아니면 태평양을 넘나다니는 유람선이다. 뭐 사우나가 몇 개 있고 주방이 어떻게 생겨 있고 음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서 이건 VIP용 유람선인갑다. 아니면은 평민용 유람선인갑다를 유추를 한다. 우리가 이 배 항해 계획서를 본 게 아니다. 이 배에 실린 에너지를 보고 이 배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우리는 추론한다. 그럼 이런 배는, 이거 항공모함이네요. 이 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다 전쟁 무기를 잔뜩 싣고 있는 거야. 비행기, 탱크, 총 들고 있는 사병, 포탄, 뭐 네이팜탄, 뭐 다양한 군사 무기가 실리고 있으면은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용배구나. 게다가 비행기를 싣고 있는 걸 보니까 항공모함이겠구나. 어떤 식으로 싸우겠구나. 연료를 어느 정도 실은 거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활동 범위를 살겠구나. 크기가 어느 정도인 거 보니까 어떻겠구나. 뭐 쌀, 석탄 뭐 이런 거 나르는 걸로 봐서는 아, 화물선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배의 용도는 화물선이겠구나. 이거 고기잡이 배겠구나. 이거 오징어 배네, 오징어 배. 오징어 배. 이건 뭐야? 자동차 수송하는 배겠구나. 이게 그 태어난 날에 영혼들이 어떤 에너지를 부여받는가를 보고 이 그 태어난 날의 영혼들의 여정을 우리는 역추론하는 게 운명 추론학의 일단 기본적 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 이게 뭐 다르고 다른 건데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산다라는 게 아니라 영혼이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날짜에 가서 이 에너지를 받아왔다. 받아왔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가려고 해. 근데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직통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역에 가서 매주 토요일 날 출발하는 무슨 기차를 타야 돼. 그러면은 네덜란드를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사서 그 기차를 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 인간이 프랑스에서 네덜란드 가는 여행 일정을 잡았겠구나라는 거지.
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네덜란드 가는 기차를 딱 탔기 때문에 너 그 기차 타면 네덜란드 간다? 라는 거하고는 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파제에서 누가 낚시를 했다. 그 방파제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낚시를 하게 되면 주로 그 시간에는 방어가 잡힌다 라고 하면 너 거기서 낚시하니까 방어 잡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낚시꾼이 방어 잡으려고 그 날짜 시간 맞춰서 그곳에 낚싯대를 들이운 거다 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사주명리학은 역추론한 것이다. 태어난 에너지를 보고. 근데 재밌는 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강아지, 고양이, 말, 무슨 등기부등본 뭐 만드는 날짜, 무슨 건물 건축일, 뭐 심지어는 요즘에 역학 카페나 각종 네이버의 카페 창립일, 그것도 그 우주 에너지를 받습니다. 강아지가 막 상관경관 치고 있으면 가끔 주인 물겠죠. 강아지가 편인 많으면 주인 눈치 많이 보겠죠. 네, 뭐 그렇죠. 도시까지 걸려 있으면 어느 시기에 좀 아플 수도 있겠지 그 강아지가. 맞아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에너지적 흐름을 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날짜에 태어난 그 뭐 배를 보고 무엇을 싣는가를 보고 그 영혼을 역추론한다 라는 측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혼은 자신의 체험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부여받는 시기를 골라서 그 시기에 태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혼 계획에 100% 맞춰서 태어날까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대부분의 영혼들은 그 시기에 태어남으로써 자기의 영혼이 짠 계획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가끔가다 너무 급하게 태어나거나 타이밍을 뭐 심하게 놓쳤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그 타이밍을 100%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논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는 영혼의 계획과 90%는 일치하겠지만 10% 정도의 영혼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거예요. 지금 급하게 전주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급하게 전주를 가야 되는데 서울역 갔더니 전주표가 없어. 그 대신에 저기 서서 가는 입석표는 있어. 아니면은 전주까지 안 가고 뭐 나주 가는 표는 있어. 나주 가는 표. 그러면 안 되겠다. 전주 표가 없으니까 나주 가는 표를 사가지고 나주서부터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면 좀 삶이 좀 고달퍼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 이걸 복합적으로 좀 다변화돼서 그 사람의 운명을 관찰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영혼들이 다 계획을 짜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자기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날 태어났다는 거는 그 영혼 계획이 자신의 영혼 발전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인 거고, 그거를 결정한 거는 우리의 이 알량한 에고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한참 높은 등급의 상위 영혼 의식이 결정한 거예요. 상위 영혼 의식. 상위 영혼 의식은 뭐고 하위 영혼 의식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지금 40살이라고 쳐요. 40살이다. 내가 20살 때 생각했던 게 하위 의식이야. 내가 20살 때는 당시로서 나 어른이란 말이야. 나도 나이트클럽 갈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내 20년 전에 내 그 철없던 생각을 해보면, 아휴, 그때 왜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까불고 다녔을까? 얼추 부럽기도 하지만 그때 생각에 내가 어린애 같아.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야. 20년 후에 내가 있다고 쳐. 20년 후에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찌찌찌찌. 얘 40인데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60세 영혼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60세 정도가 아니라 무슨 200살 영혼이 있다고 쳐봐. 내 200살 된 의식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저 어린애 언제 클래? 어린애 언제 클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말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고적 의식, 현재 내가 30살, 40살, 50살의 의식이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정답이 아니고 나의 운명 계획은 나의 매우 높은 상위 의식이 짰다라는 거예요. 한 200살 먹은 내가 짠 인생 계획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너 이 과정 거쳐야 돼. 물론 괴로울 거야. 나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너 이 과정 거쳐가면은 지금의 나로서 성장할 수 있어. 자, 힘들지만 너 그동안 여러 번의 삶에서 준비했잖니? 그러니까 여러 번의 삶에서 준비한 능력들을 가지고 이번 상 한번 굳세게 한번 살아보겠니? 이런 식으로 영혼 계획을 짰단 말이죠. 그래서 내 남편이 만들어줬고 내 자식이 결정이 됐고 진상 시어머니가 이미 결정이 됐으며 그 중간에 나를 흔들고 간 그 옆집 남자는 뭐였을까?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어느 정도 각본상 계획에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보는, 그 사람의 사주를 보는 측면에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냐면은 영혼의 여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봅니다. 영혼의 여정을 존중해줘야 한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경험하라고 그러한 사주 프로그램, 운명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재성이 없으니까 배려 써. 아이고 관성이 없으니까 남자 없어. 아이고 식상 혼잡이니까 너 진로적성 장애야. 너 이것저것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 직장 붙어 있어. 직장 붙어 있어. 근데 그 사주가 직장 붙어 있지 말고 이번 생에 30개의 직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직업의 세계를 터득하시오라고 짰는데 막 부모와 친구, 배우자가 엄마는 왜 직업을 맨날 바꿔? 하나만 해, 하나만 해가지고 막 뭐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놨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야, 30개의 직업을 거쳐가라고 써있으면 30개의 직업을 거쳐가면 되는 거야. 식상 혼잡이면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 되는 건데 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냐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판단을 해. 우리의 에고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여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명리가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자기 필터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프로그램으로 상대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좋다 나쁘다를 판별을 해버리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불교인을 취급하는 거와 같고 저 보수적 정치인이 개혁적 정치인을 취급하는 거와 같고 지금도 집안에서도 생각 다르잖아요. 나는 문재인이 좋아요. 아니 무슨 문재인이야 문죄인이지. 막 이러면서 집안에서도 싸우잖아. 아니 정치 색깔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단 말이야. 상대의 노선을 존중해 주시오. 그게 민주사회의 성숙한 의식이잖아요. 성숙한 의식. 저는 그래서 이 사주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주는 다변적 의식의 조화로운 집합체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의식으로만 통일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변적 의식이 서로 공동의 자기 영역을 확보해 가면서 자신의 꿈과 현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 나는 유튜브로 성공할래? 그래. 난 군인으로 성공할래? 그래. 나는 교수로 성공할래? 그래. 나는 개그맨으로 성공할래? 그래. 저는 백수로 성공할래? 그래. 뭐 이건 다 그 사람의 존중해 줄 만한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런 기준은 있어요. 운명의 여정을 존중해라. 그 사람 사주에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그 버킷리스트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가 맞다라는 거지. 하지 마. 이게 대표적인 게 관사론잡이죠. 여자 사주 관사론잡. 감히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겠다고 사주에 저각과 이런 발칙한 영혼 같은 이라고 뭐 이렇게 쓴 거잖아. 아니 누구 기준으로 나쁜 거예요? 남자 기준으로 나쁜 거야. 본인 기준으로 나쁜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남자들한테 물어봐. 제 사주의 여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많은 인연이 붙어있네. 그러면 이거 좋아할 거 아니야. 남자들 아싸 나 여자 많다. 게다가 가불목일주들은 진술충미의 다양한 여자를 사계절의 여자를 다 만나볼 수 있어. 아싸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보통 남자가 편재 정제 섞여 있으면 남자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여자가 정관 편관 섞여 있으면 이런 한단 말이에요. 환양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현대 의식으로 이제 사주를 바라봐야 되고 상대의 영혼의 여정을 존중해야 된다. 내가 거기다 대고 왈가왈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 인생 어떻게 하는 게 잘 살아가는 겁니까? 사주에 쓰여진 인생 미션 잘 수행하는 게 인생 잘 사는 거다. 너 관이 없으니까 글러먹었어. 너 관 없으니까 틀려먹었어. 너 꼼짝 말고 한 직장에 그대로 붙어있어. 저 자유로운 영혼이 닥쳐 한 군데만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자유로운 영혼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자 사주명 자 이런 부분 다음 에너지의 알고리즘을 파악하여 내 운명 잘 쓰는 법을 파악해본다. 그래서 저는 사주 해석을 할 때 이 사주는 8개의 에너지가 최적화된 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8개의 에너지가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이 점점 커져서 이게 프랙탈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작은 습관이 일으키는 큰 변화. 3살 버릇이 30년 이 버릇 썼더니 30세에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이거 다 8개의 에너지의 알고리즘 조합이 나중엔 되게 복잡다변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냥 사실 그 원리는 팠더니 8개야. 사람의 인간 배아 세포가 난자하고 정자하고 딱 만나가지고는 둘이 합체한 다음에 2개로 배아 분열되고 4개로 부하 분열되고 8개로 배아 분열돼. 근데 이 사주라는 거는 에너지가 8개의 에너지가 모여있으면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뭐 굳이 30개, 800개, 2000개까지 아니더라도 사실 되게 그래서 불친절해. 8개 가지고 도대체 운명을 감별하라니. 뭐 한 300글자는 써 있어야지 8개 가지고 판별하라니. 그럼 우리는 이제 사고를 확장해야 돼. 이 8개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지금 3살짜리 꼬마애가 반복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짓 30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우리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는 측면인 겁니다. 자, 단순한 알고리즘이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변화한다. 작은 습관이 일으키는 변화, 프랙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